LM 곡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췄을 때 이 LM 곡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린 조금 전에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서 편도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음함수 정리의 가정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음함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느 한 변수를 나머지 변수들로 음함수적으로 암묵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편도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었잖아요. 동일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화폐 시장에서 이렇게 화폐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 이런 균형 조건에서 한쪽으로 넘겨요. 그래서 m-l yr equal 0가 되죠. 자, 이제 이건 역시 하나의 함수니까 g라 표시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변수는 y, r, m, 그래서 세 개가 있어서 y, r, m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g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g를 각각의 변수 y, r, m에 대해서 y, r, m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에 대해서 편미하면 이건 1이에요. 이런 양수예요. 0은 아니니까 역시 이것도 음함수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y하고 r에 대해서 편미하는데 이 l이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l은 y하고 r 두 문자만의 함수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y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은 ly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lr 이와 같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 가정에서 ly는 양수라 되어 있었으니까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전체 음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lr은 문제 가정에서 lr은 음수, 책에는 양수로 되어 있는 거 음수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 이렇게 됐습니다. 0은 아니죠. 어느 경우든 간에 다 0이 아니니까 음함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y, r, m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방정식에서 y를 r과 m으로 표현할 수 있고 r도 y하고 m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함수적으로 r을 y하고 m으로, y를 r하고 m으로 역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LM 곡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편도함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r, 라운드 y를 계산해 봅니다. 즉 우리가 IS 곡선이 보다시피 가로치기 국민소득이고 세로치기 이자율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y, r 이런 관계를 똑같이 LM 곡선에다가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r을 y에 대해서 편미분 하는데요. 음함수 정리로부터 f(r)분의 fy가 됐죠. f를 r에 대해서, f가 아니라 이건 g였었죠. g입니다. 우리가 함수를 g로 놨었습니다. 자, gr은 요거예요. 마이너스 lr, 마이너스 lr이었고 gy는 마이너스 ly입니다. 자,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이거 바깥에 마이너스 있어요. 근데 ly는 양수이지만 lr은 음수예요. 요거 부는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음수는 양수예요. 양수니까 전체 양수가 됐습니다. 자, 이게 양수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LM 곡선은 이자율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니까 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앞서는 이제 IS 곡선이 우하향으로 감소했다면은 얘는 그러면 우상향으로 증가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Y고 여기가 R이었을 때 LM 곡선은 아까 IS 곡선은 우하향으로 감소했다면은 LM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도함수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우리가 다 계산해 보니까 라운드 R, 라운드 Y를 구해 보니까 LM 곡선의 기울기는 양수가 나와서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다시피 R은 Y하고 M, 그리고 Y도 R하고 M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 곡선은 M을 고정시켜 놓고 나서 R하고 Y 사이의 관계를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M이 증가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화폐 시장에서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Y가 일정할 때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이 어떤 변화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라운드 R, 라운드 M을 계산하죠. 자,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GR분의 GM이잖아요. 음함수 정리로부터. 자, GR은 마이너스 LR이고, 마이너스 LR 밑에 있어야 돼요. GR이 분모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LR이고, GM이 분자예요. GM이 분자고 GR이 분모예요. GM이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LR은 음수예요. LR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음수의 역수니까 음수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뭘 나타낼까요? 보다시피 얘는 지금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화폐 공급이 증가되면은 이자율이 감소가 돼요. 그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LM, 얘는 바로 M이 증가하게 되면 LM 곡선은 감소합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살펴보니까 LM 곡선은 이자율이 감소하니까 아래로 이동한다.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Y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래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노란색 곡선에서 보다시피 화폐 공급을 증가하니까 LM 곡선은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R이 일정할 때 라운드 Y, 라운드 M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화폐 공급을 증가시킬 때 국민 소득은 어떤 변화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GY분의 GM이에요. GY는 마이너스 LY, 그리고 GM은 1이에요. 마이너스 플러스고 LY가 양수거든요. 양수 역수를 취하면 양수예요. 자, 그러니까 화폐 공급이 증가되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요, 이와 같은 LM 곡선이 있었던 건데요. 자, 이걸 계산한다는 얘기는 Y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여기는 Y가 아니라 R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자, 이제 이자율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자, 보다시피 국민소득은 증가해요. 즉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보다시피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M이 증가하게 되면, 자, 이제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사실 여기서도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해도 됩니다. 자, 국민소득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보다시피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은 LM 곡선은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감소하니까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자율이 일정하게 고정돼 있어요. 국민소득도 이제 일정하게 돼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일정하다면은 이 그래프는 결과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 꼴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면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되고 이자율은 낮아지는 것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LM 곡선은 보다시피 국민소득이 증가하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감소하니까 아래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역시 알 수 있고요. 그냥 한꺼번에 표시한 것뿐이에요. 이 말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역시 전미분을 이용해서도 동일하게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의 전미분을 계산해 가지고 구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전미분을 하게 되면은요, DM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 두 문자만의 함수가 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두 문자만의 함수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을 때처럼, 앞에 전미분 했었을 때 전미분한 거,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C'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일변수 함수니까 프라임을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러나 얘는 이변수 함수입니다. 이변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LY 그리고 DY 마이너스 LR DR 이걸 계산해야 돼요. 이변수 함수예요. 이변수 함수니까 전체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걸 계산하는 거죠. Y
R이에요. L을 Y에 대해서 편면하고 DY를 곱하고 L을 R에 대해서 편면하고 DR을 곱하는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계산한 거죠. 원래는 이렇게 계산한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가로 없이 이제 전개한 것 뿐입니다. 요거랑 달라졌죠. 얘는 1변수 함수니까 이렇게 됐고 여기는 2변수 함수예요. 국민소득과 이자율만의 함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퀄 제로예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가 상수이고 나머지 이렇게 계산해 보면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구해볼까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만약에 얘를 구하려고 한다면 라운드 R, 라운드 M을 계산하려고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Y를 0이라 놔요. Y를 0이라 놓으면, Y를 상수라고 보면 DY가 0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니까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이 Y가 0이었을 때 DY가, 정정합니다. Y가 상수였을 때 DY가 0이거든요. 그럼 넘어가면은 DR만 있죠. 그래서 DM을 나누고 이렇게 나누니까 라운드 R, 라운드 M은 넘기고 나누고 나눠서 계산하면 LR분의 1이에요. 얘랑 똑같잖아요. 라운드 R, 라운드 M은 LR분의 1. 그래서 음수라는 것을 동일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이제 구별하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미분을 통해서도 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IS 곡선을 따로 학습을 해봤고 LM 곡선을 또 따로 학습을 해봤잖아요. 자, 이제 IS하고 LM 곡선을 한꺼번에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래프를 함께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국민소득, 여기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IS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 곡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LM 곡선은 우상향 곡선입니다. 다른 색깔로 써서 구별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IS 곡선하고 LM 곡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교점이 있죠. 이 교점을 여기는 Y0, 여기는 R0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Y0를 균형 국민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균형, 그리고 이 R0를 균형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서 생기는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이자율을 알게 됐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될 때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이자율이 동시에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는 앞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될 때 우리 IS 곡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봤었잖아요. 자, 우리는 IS 곡선을,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G가 증가하게 되면 국민소득은 상승하므로 IS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할 수 있죠? R이 일정할 때 G가 증가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IS 곡선은, 자,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R이 일정하고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자, R이 일정하게 되고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이동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잘 보세요. LM 곡선은 그대로 있고요.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균형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상승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0에서 R1으로 상승됐죠? 마찬가지로 여기를 Y1이라 보겠습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균형 국민소득도 Y0에서 Y1으로 상승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말했던 것이 그거예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균형 국민소득이 증가를 해요. 동시에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균형 이자율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Y0에서 Y1, R0에서 R1으로 각각 늘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지금까지 다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자,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될 때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IS LM 곡선 한꺼번에 그려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Y, 여기가 R이에요. 자, 이제 IS 곡선, LM 곡선 이렇게 있었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균형 국민소득 Y0, 균형 이자율 R0예요. 자, 그런데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균형 국민소득은 증가하지만 그러나 균형 이자율은 하락한다.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따로 그려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LM에서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이 교점을 찾아보니까 IS하고 화폐 공급이 증가했을 때 LM, 새로운 이 LM 곡선하고를 비교해 보니까 자, 여기를 아까는 이제 Y1, R1이라 썼다면 Y2, R2라 써보겠습니다. 모양을 잘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보다시피 국민소득, 균형 국민소득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균형 이자율은 감소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니까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균형 국민소득은 증가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균형 이자율은 하락했습니다.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이미 지금까지 배웠던 IS 곡선과 LM 곡선에 관한 특징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재정 지출이 증가하거나 그리고 화폐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게 될 때는 국민소득과 이자율이 각각 얘는 동시에 다 늘어나고 얘는 국민소득은 늘어나지만은 이자율은 균형 이자율은 낮아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